신기술을 개발을 해도 이 신기술을 병원에서 도입해서 쓰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병원이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손익계산서가 서울에 있는 그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그 21년 손익계산서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9천억 정도, 9,158억 정도가 지금 매출이 그러니까 의료 수익, 매출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의료 수익. 그리고 이거는 제 의료 비용.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입니다. 어때요?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지금 여기 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BEP 수준에서 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2021년부터 2016년까지 단기 순이익을 한번 좀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 21년과 지금 뭐 16년 여기는 적자 났죠. 이때 코로나 때는 그래도 좀 벌었고 89억, 120억, 15억.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BEP 수준에서 논다라는 겁니다. 아, 물론 300억이나 89억 적은 숫자 아닌 거, 적은 숫자 아니죠. 그런데 이 매출을, 그 의료 수익을 보십시오. 이제 9천억이지 않습니까?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규모예요. 1조 가까이 되는 어떤 그 의료 수익 규모에서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낮다라는 것은 그냥 BEP 수준에서 놀고 있다라고 봐도 될 만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병원은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한 영리 법인은 아닙니다. 이제 그 당연히 비영리 법인이죠. 그런데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손해를 보면서 어떤 그 해당 법인을 비영리 법인을 영위를 할 수는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수익이 나야 돼요. 의사들 월급은 줘야 돼. 의사들 간호사들 월급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신기술을 딱 도입함으로써 ROE가 명확하게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만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내가 어떤 의료기기를 딱 투입을 했는데 내가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것보다 이 의료기기를 삼으로써 지출한 이 기기의 어떤 감가상각비가 훨씬 더 나와. 이렇게 되면은 병원이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이 병원은 지금도 굉장히 빡빡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뭔가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재무적 여건이 못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법인 같은 이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좀 이게 아슬아슬 BEP 수준에서 이게 놀고 있을까? 물론 비영리 법인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냥 가장 단순하게 의료 수가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게 지출하는 그 금액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그 급여로 등재된 어떤 의료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국가가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의료 행위를 수행할 때에 너 얼마 받아 라는 것을요, 병원과 환자 사이 또는 병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거를 그냥 국가가 딱 정해줍니다. 야, 이 감기약은 얼마에 팔아. 야, 그 의료 행위 할 때에는 뭐 50원만 받아. 이렇게 국가에서 딱 정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금액을 정부가 인정하는 그 금액을 정부가 원가의 70%만 보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100원짜리 비용 드는 의료행위 하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로 70원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병원에서는 어떤 의료행위 같은 경우에는 하면 할수록 더 손해입니다. 물건을 팔면 팔수록 더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국가에서는 약간 이 의료행위 같은 경우에는 야, 너 그걸로 돈 벌려고 하지 마.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이거를 너무 좀 그렇게 뭔가 돈을 벌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지 마. 약간 이러한 스탠스도 사실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뭔가 그런 기조에 의거해서 좀 이런 금액이 산출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튼. 근데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병원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내가 지출한 비용보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제 그 보험금이 70% 수준이라면은 계속 30%만큼 손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 병원은 당연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비급여로 나머지를 충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30% 정도 나는 손실을 비급여로 충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적어놨는데, 자, 어떤 A라는 의료 행위가 있어요. 그 A라는 의료 행위가 있는데 이 A라는 의료 행위를 환자에게 수행을 하면은 이제 100원의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100원 비용 발생하면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70원 주겠죠. 30원 빵꾸 나겠죠. 병원은 30원 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병원은 이 A라는 기술에다가 약간 어떤 추가적인 기술을 접목을 해가지고 B라는 새로운 어떤 의료 행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A라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굉장히 유사한데 약간 달라요. 그리고 그 이름도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항목, 이제 그 항목도 서로 다른 이제 항목으로 지금 저기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의료 행위는 이제 원가가 이제 110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비급여입니다. 자, 비급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바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의료 행위를 함으로써 보험금은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급여가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병원이죠. 병원이 그 금액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이 환자를 설득을 해가지고 그 의료 기술을 팔 수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판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환자가 그 의료 행위를 받을 수 있게끔 설득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의료 행위에 대해서 한 140원 정도 환자에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140원을 받고 110원만큼 비용 발생했으니 30원만큼 수익이 발생을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급여 행위를 통해서 발생한 30원의 손실을 비급여를 통해서 메꾸는 행위로서 전체 BEP를 달성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병원이 좀 돌아가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나라 병원들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어떤 BEP 수준에서 좀 놀고 있다. 그런데 어쨌든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BEP 수준에서 그래서 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뭔가 뭔가 공격적으로 어떤 신기술을 도입해서 어떤 그 비싼 어떤 그 기술을 도입을 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 이거는 조금 병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기 회사들이 어떤 기술을 쓰게끔 하려면은 병원에다가 돈을 더 벌어다 주던지, 아니면은 그 병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비용을 좀 세이브를 해주든지, 수익을 높여주든지, 비용을 좀 줄여주든지, 이거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에 팔지 못하면 그거는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이 병원이 쓸 수 있게끔 해야 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의료기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딥카스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딥카스는 이제 그 병원이 도입하는데 비용 들일 건 없잖아요. 그리고 돈은 당연히 벌어다 주고요. 딥카스에서 벌어다 주는 일일에 10,000원 내지 한 15,000원 정도 버는 그 돈 같은 경우에는 절반은 병원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절반은 뷰노가 가져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돈은 벌어주고 비용은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 오알람도 줄어들게끔 함으로써 의료진의 리소스를 조금 이제 아껴줍니다. 의료진의 피로도가 좀 날아가고 좀 이렇게 개선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딥카스가 상당히 병원이 도입하기에는 꽤 괜찮은 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카스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보시려면은 이 제가 예전에 올렸었던 이거 좀 보시고요.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딥카스는 이제 비급여로 3년 동안 이제 임상 진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그 비급여로 이제 그 환자들한테 10,000원씩 매일 일 10,000원씩 이제 받으면서 그 돈도 벌면서 이제 임상 시험의 근거를 축적을 할 수 있고, 그 근거를 통해서 나중에 심평원에다가 우리 이제 이제 보험 등재해 주세요라는 어떤 심사 평가를 받기 위한 노력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딥카스가 지금 뷰노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지금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 비급여를 이제 급여로 바꾸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여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정해줘야 됩니다. 나라에서 이 15,000원이라는 금액은 이거는 병원이 알아서 정했을 텐데, 이게 정확하게 금액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거의 확실하게
급여로 되면은 15,000원은 못 받습니다. 네, 금액은 조금 더 이제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아무래도 급여로 되게 되면은 입원 환자들은 아마도 거의 다 쓰게 될 거거든요. 이제 급여로 되니까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피는 내리고 좀 큐가 올라가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근데 예,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병원은 돈이 지금 없다. 거의 비비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공격적인 투자는 조금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딥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용은 없고 이제 매출은 높여주고 의료진의 어떤 그 좀 피로도도 좀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이 사용하기에는 좀 부담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딥가스가 임상을 잘 수행을 해 가지고 이 신의료기술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이제 비급여에서 급여로 좀 넘어갈 수 있을까? 또는 뭐 급여로 넘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여튼 그 비급여로 계속 좀 남을 수는 있는 평가는 좀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좀 딥카스 논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딥카스라는 것이 대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 어떤 아이템이길래 과연 이것이 임상을 잘 통과를 하고 우리들이 이제 그 범용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로서 좀 등재가 될 것인가, 이것들을 조금이나마 좀 가늠해 보기 위해서 이 딥카스 논문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딥카스 논문을 한번 봐 보면은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딥가스는 이제 기존 모델보다는 성능이 확실히 높여졌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가 갑자기 이제 저기 뭐 심장지가 오든지 아니면 이제 그 갑자기 뭔가 상태가 악화돼서 중환자실로 가든지 어떤 이런 케이스를 사전에 미리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중환자실로 가게 되는 어떤 그 의료 비용을 좀 세이브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알람 횟수를 이거 아래에서 다 말씀드릴 겁니다. 알람 횟수를 줄이기 때문에 의료진의 필요도도 꽤나 감소시키지 않나라는 것이 일단 제가 내린 결론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속 좀 보겠습니다. 일단 요 이 이 사이언스 다이렉트라는 이 학술지에 올라온 논문인데요. 뷰노가 올린 논문인데요. 여기서 이거는 이제 SCI급 학술지입니다. 그러니까 꽤나 그 저명한 어떤 그 학술지라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은 사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금 뷰노가 그러면은 PDEWS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딥러닝 베이스드 페리오딕 얼링 워닝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 뷰노가 개발한 이제 그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이 심정지 모델에 이게 그 0.923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한번 쭉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 머신러닝 모델링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그 이거는 이제 그 딥러닝 모델 이름이고요. AUROC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머신러닝 기반으로 만든 어떤 모델이 우수한 모델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이게 성능 측정 지표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정확도라는 것이 있고요. 재현율, 정밀도, 그리고 F1 스코어, 그리고 ROC 커브 곡선, 그리고 AU ROC라는 어떤 이런 그 성능 측정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AU ROC라는 것은 성능 측정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지금 0.923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아웃퍼폼 했다. 뭐보다 Modified PEWS가 0.769였었는데 우리 이 딥러닝 베이스드로 한 이 모델이 이제 아웃퍼폼을 해가지고 0.923으로 더 높아졌다. 그리고 이제 그 이 MACPD 이게 Reduced the Mean Alarm Count per Day라고 지금 써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 단어 의미에서 그냥 바로 좀 알 수 있듯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알람이 몇 번이 울렸는지에 대한 값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number needed to exam 이건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 저는 이거 그러니까 MACPD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알람이 한 46.7번 정도 울렸는데 이 딥러닝 베이스의 모델로 해보니까 8.4번밖에 안 울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료진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로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그 기존 그 레거시 모델을 사용했을 때는
내가 그러니까 어떤 야 지금 심정지 환자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 46번 정도 이제 출동을 했는데 이 딥러닝 베이스의 모델을 사용하니까 8번 정도로 이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극적으로 어떤 그 리소스를 좀 줄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딥러닝 베이스로 한 이제 모델이 얼마나 우수한지 좀 알아보고자 뭘 했냐면은 이 PWS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레거시 모델입니다. 예전부터 쓰던 거. 이 레거시 모델과 그리고 이거 랜덤 포레스트. 이 랜덤 포레스트는 그러니까 이거는 머신러닝 돌려보신 분들은 그냥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이제 모델 이름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딥러닝 베이스로 굉장히 복잡한 어떤 모델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지스트 레그레션 이것도 되게 기본적인 어떤 분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논문에서는 뭘 했냐면은 딥러닝 기반의 어떤 내가 지금 뷰노가 개발한 이제 딥카스랑 레거시 모델이랑 그리고 그냥 아주 기본적인 어떤 머신러닝 모델 2개, 이 4개를 가지고 성능 측정을 성능 비교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 결과를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과를 잠깐 보시면은 이거예요. AUROC라는 어떤 지표가 0.769에서 0.923만큼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어떤 그 논문을 써보신 분들이거나 이게 뭐 머신러닝 같은 거 좀 돌려보시면서 이런 어떤 모델의 어떤 이 모델의 성능 측정 지표에 대한 감이 있으신 분들은 와 이거 진짜 많이 개선됐네 라는 것이 좀 감이 오실 텐데, 하여튼 되게 많이 개선이 된 거긴 합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뭐 의료 지식이 전무하니까. 그런데 46에서 8로 하루에 46번 알람 올리던 거를 8만큼 8번으로 이렇게 줄였다라는 것은 되게 많이 줄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 괜찮은 모델이라고 좀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쭉 논문 보면은 예, 뭐 파이썬 뭐 썼고 텐서플로우 버전 뭐 썼고 이제 그 해당 모델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뭐 파라미터 값 어떻게 바꿨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다가 이제 좀 이게 좀 중요한 이제 그래프인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게 지금 심정지 예측 관련해 가지고 AUROC를 AUROC 값을 구할 수 있는 이제 그 곡선입니다. 근데 이게 이것만 봐서는 그러니까 대체 뭐가 좋다는 거야? 이 파란색은 그러니까 이제 딥러닝 뷰노 딥카스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뭐 RFLR 아까 봤던 어떤 랜덤 포레스트랑 로지스트 레그레션에 해당하는 그래프이고, 이거는 그 레거시 모델에 대한 그래프인데 대체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레거시 모델이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레거시 모델이 얼마만큼 좋냐면은 바로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요 면적 있죠. 요 면적만큼이 바로 AUROC라는 어떤 이 값을 구하는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뭐냐면은 이 곡선을 기준으로 이 안쪽에 있는 이 면적이요. 이 AUROC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에어리어 언더 ROC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ROC 요게 이제 ROC 곡선이거든요. ROC 곡선의 아래쪽에 있는 면적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AUROC라는 값은 바로 요 면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면적이 크면 클수록 AUROC의 값은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 파란 곡선은 지금 요렇게지 않습니까? 요 파란색을 기본으로 그렸을 때의 이 안쪽의 면적과 요 레거시 모델, 이 레거시 모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안쪽에 그려져 있는 안쪽에 이렇게 그 이 면적 뭐가 더 넓습니까? 당연히 요 면적이 더 넓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래에서 이걸 봤는데, 만일에 어떤 모델의 ROC 곡선이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아주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좋은 어떤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모델은 사실 실제는 없다고 봐야 되는데, 여튼 뭐 이런 겁니다. 이 곡선이, 이거 ROC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곡선이 왼쪽으로 향하면 향할수록, 왼쪽 상단으로 향하면 향할수록 더 좋은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 딥러닝 기반의 딥카스가 지금 여기 있고요.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랑 로지스틱 레그레션이 저기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진짜 차이 많이 나죠. 여기 있는 애들이랑 여기 있는 이 레거시 모델은 진짜 차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개선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떤 그 활력 징후, 활력 신호만 사용을 했을 때의 기본 모델로 돌렸을 때보다도 이 딥러닝 기반으로 사용한 이제 그 딥카스의 퍼포먼스가 더 좋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심정지, 이거는 이제 그 갑자기 이제 그 환자 상태가 안 좋아져 가지고 중환자실로 이동한 케이스에 대한 예측 곡선이거든요. 예측 그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두 케이스 전부 다 뭔가 일관성이라 하면 뭐 이런 거죠. 딥러닝 기반의 이 모델이 가장 퍼포먼스는 좋습니다. 제일 왼쪽 상단에 있죠. 제일 왼쪽 상단에 있죠. 그리고 이 B보다는 A가 조금 더 예측 정확도가 좀 전반적으로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 뷰노가 이 딥카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데이터가 조금 더 심정지를 예측하기에 대해 조금 더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는 데이터였다라는 것을 좀 의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튼 이런 거예요. 심정지의 예측 정확도보다 이 환자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 가지고 중환자실로 가게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보다 심정지 예측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뭐 아까 위에서 좀 봤지만 이제 이 활력 신호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 AUROC 값을 상당히 기존 레거시 모델보다는 굉장히 높였다. 그러니까 사실 정확도가 올바른 표현은 아니긴 한데 그냥 정확도를 높였다 이겁니다. 그냥 요만큼 정확도를 높였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정확도를 그래서 얼마나 높였는데 정확도는 월제 0.769에서 0.769였던 값을 0.923만큼 높였어. 그러면 뭐 이게 어떤 것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근데 이것을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고 여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높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거 MACPD 의료진의 피로도도 상당히 좀 낮춘 것 같다 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딥카스가 기존 레거시 모델보다는 확실히 성능 좋아졌다. 그리고 알람 횟수도 확 줄였기 때문에 의료진의 리소스도 좀 줄어든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확도를 높였으니까 이거 갑자기 중환자실로 가는 케이스가 줄어들 거니까 전체 의료 비용도 어느 정도 좀 세이브가 가능하지 않나, 좀 이런 결론을 좀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